안녕하세요, 샤닉입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쓰는 단축키 설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개인적인 단축키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쓰시고 난 더 편한 게 있다 하시면은 안 쓰셔도 돼요.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단축키를 숨김없이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단축키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단축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누른 다음에 이 명령을 단축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끝부분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S를 단축키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S를 누른 다음에 OK만 누르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은 여기 삭제 버튼 요거만 누르면은 없어져요. 자, 이제 키보드의 아랫줄부터 시작할게요. Z부터 시작할게요. Z는 설정 영역에서 도구를 누른 다음에 이동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손가락을 Z로 했죠. 이게 뭐냐면은 손가락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Z를 눌러서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Z 옆에 있는 X는 도구 옵션에서 메뉴에 돋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줌인, 솔직히 말하면 줌인, 줌아웃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X로 설정한 다음에 이거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확대되고 왼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축소되는 돋보기 기능을 단축키 X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부지런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X와 Z 이 키 배열이 스케치업하고 똑같아요. 스케치업에서도 Z가 화면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X도 3D 물체를 확대할 때 쓰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작업을 할 때는 Z는 무조건 화면을 잡는 것, X는 무조건 화면을 확대하는 것,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저처럼 스케치업과 클립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축키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키보드에 Z와 X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 손 자연스럽게 키보드에 올려놓으면은 Z, X가 손에 잡힐 거예요. 이렇게 손이 제일 가깝게 달 수 있는 키보드의 끝부분 Z와 X 키에다가 이렇게 저는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 옆에 있는 C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V는 설정 영역에 도구의 연필 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거친 연필 이거를 V로 설정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보다 이 거친 연필이 연필 느낌이 나잖아요. 아, 내가 지금 V를 눌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거친 연필선을 사용합니다. 이 거친 연필선의 도구 설정을 보면은 손떨림 보정은 거의 없어요. 6밖에 안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V 단축키에 들어있는 거친 연필은 데생할 때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데생하고 막 얼굴 그리고 막 이럴 때 빨리빨리 쓰는 거니까 손떨림 보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B 단축키는 설정 영역 도구에서 펜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펜이라는 탭 누르면은 G펜을 단축키 B로 씁니다. B를 누르면은 보다시피 손떨림 보정이 100이나 들어가 있죠. 깔끔하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손떨림 보정을 100으로 해둔 거예요. 포토샵에 보면은 브러쉬 단축키가 B잖아요. B.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응용해서 B 옆에 V가 있으니까 V를 연필선으로 설정하자 해서 이렇게 V랑 B랑 가깝게 둔 거예요. 영어로도 따지면은 V랑 B랑도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X 옆에 C가 비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움직이고 확대하고를 자주 하잖아요. 그거만큼이나 브러쉬 애들도 많이 눌러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축키를 누를 때마다 가운데 있는 C가 자꾸 걸려요. 잘못 누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C 버튼은 아예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B 옆에 있는 N 버튼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N 옆에 M이 있잖아요. M 버튼은 설정 영역의 도구 탭에 있는 선택 범위 탭에 직사각형 선택을 M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 요거를 M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포토샵의 M이 이 네모나게 선택하는 거라서 그거 그대로 M을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설정해 놨습니다. 자, 이제 키보드에 보면은 ASD가 있는 두 번째 줄의 단축키를 설명해 볼게요. 미리 이야기하겠지만은
A 버튼, S 버튼, D 버튼, F 버튼, JK는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 이유는 아까 C 버튼 얘기랑 똑같아요. 버튼을 잘못 누르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G 버튼은 뭐냐? G 버튼 다들 아실 거예요. 설정 영역에 도구에 들어가서 채우기가 G예요. 포토샵에도 G가 칠하기잖아요. 포토샵에 쓰던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G를 채우기로 설정해 놨습니다. 잠깐 여기서 채우기 도구 설정을 보자면은 영역 확대 축소는 8로 해놓고요. 색 오차 범위는 4로 해놨네요. 그리고 틈 닫기는 0에 가깝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역 확대 축소를 8로 했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G 옆에 있는 LC 버튼은 이거는 제가 지어낸 버튼인데 설정 영역 도구에서 에어 브러쉬를 눌러서 부드러운 에어 브러쉬를 L치로 해놨습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칠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자, 이제 키보드의 배열을 보세요. V는 연필선, B는 정확한 선, H는 에어 브러쉬. 이렇게 세 가지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을 V, B, H 이렇게 가깝게 둔 거예요. 옆에 있는 G까지 포함해서 선을 그을 때 쓰는 혹은 채색할 때 쓰는 이런 네 가지 명령어 묶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키보드 가운데에 이렇게 G, H, V, B를 그림 그릴 때 가장 자주 쓰는 4개의 단축키를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H 옆에 있는 JK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K 옆에 있는 L은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선택 범위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올가미 선택과 꺾은 선 선택을 이렇게 둘 다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은 단축키 두 개를 하나의 키로 설정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L 버튼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은 올가미 선택이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L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꺾은 선 선택이 됩니다. 어느 때는 올가미 선택이 편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꺾은 선 선택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L 버튼을 탭 누르듯이 바꿔가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에 키 설정을 이야기했고요. 그 위에 있는 세 번째 QWE가 있는 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이 가장 많아요. 자, 보시면은 Q는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데코레이션 탭이 바로 Q예요. 보조도구 데코레이션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 가지의 이쁜 브러쉬들, 그림을 꾸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브러쉬거든요. 이거를 Q로 설정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눌러서 설정하고, 그리고 아니면 반짝거리는 거, 이런 패턴들을 쓰려고 할 때는 Q를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W는 아실 거예요.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자동 선택을 W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포토샵이랑 똑같죠. 이거 위저드 툴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쓰는 건데 선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선택해주는 툴이죠. 이거는 포토샵에서 쓰던 버릇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이 버튼도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지우개 탭을 눌러서 지우개 딱딱함이라는 것을 2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부드러움이 3이잖아요. 3. 이게 뭐냐면은 지우개를 쓸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버튼을 눌러서 정확하게 지울 때, 그리고 키보드 배열을 보면은 이 버튼 위에 숫자 3 버튼이 있어요. 숫자 3 버튼 누르면은 부드럽게 지워져요. 이렇게 2와 3을 이렇게 나눠서 부드러움과 딱딱한 지우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키 R은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이동 탭에 있는 회전이 R 버튼이에요. 캔버스를 돌릴 때 R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리거나 할 때 씁니다. 그리고 T 버튼도 역시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텍스트라는 탭이 바로 T입니다.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명령어를 T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T 옆에 있는 Y 버튼은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선 수정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 탭에서 맨 처음에 있는 제어점이 바로 Y 버튼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U 버튼은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조작 탭에 있는 오브젝트 단축키를 U로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O 버튼은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말풍선의 타원 말풍선을 O 버튼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P 버튼은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서 말풍선 탭에 말풍선 꼬리를 P로 해놨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4개의 버튼 Y, U, O, P를 서술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말풍선을 편집할 때 쓰는 단축키라서 한 번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말풍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O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O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풍선에는 꼬리가 필요하잖아요. P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말꼬리를 만들고요. 여기서 U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Y를 누르면은 이렇게 말풍선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Y, U, O, P 이 버튼들은 말풍선 묶음이에요. 왜 이렇게 설정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O 버튼이 말풍선 동그라미를 뜻하는 거고요. P라는 알파벳이 동그라미 하나에 이렇게 작대기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해서 이건 P는 말풍선이다 라고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P로 했고요. Y자는 약간 뭔가 가위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집게처럼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Y를 선 수정으로 했고요. U는 비어있는 버튼이 U라서 조작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U와 O 사이에 I가 있잖아요. I의 단축키는 설정 영역 도구에 들어가시면은 스포이트라고 있어요. 그 탭을 I로 설정해 놨습니다. 색상을 찍어서 똑같은 색을 찍어낼 수 있는 스포이트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P 위에 있는 숫자 0 버튼의 단축키는 설정 영역 메인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표시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100%를 숫자 0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 파일의 원래 크기를 빠르게 볼 수 있어서 숫자 0 버튼을 100% 보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8, 9 버튼은 설정 영역의 메인 메뉴에 들어가셔서 표시해 보시면은 왼쪽 회전을 8번으로 했고요. 오른쪽 회전은 9번으로 단축키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끔 지우개 버튼을 누른다는 게 R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리기 싫은데 이렇게 돌려진 상황에서 빠르게 다시 원래대로 캔버스를 돌리고 싶을 때 8번을 2번 정도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번과 8번은 실수할 때 이렇게 R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빠르게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안 따라 하셔도 좋아요. 제 개인적인 단축키라서. 그런 다음에 P 옆에 있는 가로 버튼 2개 있잖아요. 그거는 이번엔 단축키 설정의 설정 영역에 옵션에 가셔서 아래쪽에 오시면은 브러쉬 크기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2개를 가로 버튼으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포토샵도 이 가로 키가 브러쉬를 키우고 줄이는 키예요. 이렇게 누르면 커지고 이렇게 누르면 작아지고 이렇게 쓰는 키인데 클립 스튜디오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립 스튜디오를 쓸 때 편하려고 설정한 단일 단축키들은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했고요. 2개 이상의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버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선택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단축키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 영역 메인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편집 탭을 누르면은 아래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변형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확대 축소 회전을 저는 매킨토시를 사용하니까 커맨드 T라고 설정해 놨어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Alt T나 Ctrl T로 설정해 주면은 편하겠죠. 그런 다음에 변형 탭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메쉬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메쉬 변형은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단축키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애플 키보드에는 커맨드 옆에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2개의 버튼 누른 다음에 T를 누르면은 작동이 되게 했습니다. 윈도우로 따지면은 Ctrl Alt T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쉬 변형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을 하시는데 부분 선택을 해서 그림을 왜곡시키는 기능이에요. 포토샵은 아마 그 자유 변형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클립 스튜디오는 이 기능을 메쉬 변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커맨드 T 해서 옮길 때 회전할 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부분 선택해서 옵션 커맨드 T를 누르면은 이렇게 부분 선택된 곳을 왜곡하고 싶을 때 이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단축키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 영역 메인 메뉴를 누른 다음에 아랫부분에 선택 범위에서 선택 해제라는 탭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커맨드 D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옮겼잖아요. 엔터를 한번 누르고 선택 범위를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그냥 커맨드 D를 눌러서 선택 범위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 클립 스튜디오에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는데 이 버튼을 단축키로 이렇게 설정해 두면은 편하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포토샵에서 컨트롤 D인가 알트 D인가 단축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클립 스튜디오 단축키에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클립 스튜디오에 설정한 단축키를 숨김없이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사셔서 적응하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제가 만든 이 동영상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응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편한 단축키를 설정하고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샤닉이었습니다.